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한 비핵화 대신 핵군축 협상을 진행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미국 대선과 한미, 미북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마침 지금 오늘 오전에 네. 그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간에 네. 그 TV 토론이 있었죠. 네. 저도 아까 오전에 잠깐 봤는데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제 미국과 북한 관계에 좀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익숙한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어떤 접촉을 강화하고 또 북한과 뭐 만나기도 하고 그런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트럼프 지난번 집권 시에 싱가포르에서 2018년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그 후에 바로 다음에 2019년 초에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거는 실패로 끝났잖아요. 사실 그 실패 이후에 북한은 굉장히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노이 회담은 실패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차 정상회담은 상징적인 의미, 만났다는 것만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진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2차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북한 간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 북핵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여기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원래 일정에 있었던 오찬도 취소하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그런 걸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를 하려는 건가? 안 하려는 건가? 하는 진실의 순간이 왔을 때는 제3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김정은을 만나는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가 별로 없죠. 이미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상 최초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는 없기 때문에 역시 하노이처럼 북한 비핵화라는 가장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문제 또 다른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미 관계에 변화가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 변화 자체가 어떤 진전으로 이루어질지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일 관계에 대한 대사님의 견해와 전망을 여쭤봅니다. 한일 관계는 사실은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냐 바이든 대통령이냐 이제 그런 차이보다는 우리 한국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게 한일 관계 개선에 이제 어떤 그 계기를 제공했죠. 그런데 한일 관계가 한미일 삼국 간의 이제 협력이라는 맥락에서도 의미를 갖지만 한일 관계는 이제 역사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문제들을 잘 다루어 나가면서 또 관계 개선도 관계라는 건 안보 협력도 있고 경제 관계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도 잘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관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틀림없이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어떤 역사적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들까지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라는 부담 속에서 또 그 문제는 그 문제고 한일 간의 안보나 경제와 관련한 협력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 하는 것은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다루어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진 않은 과제인데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다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받을 거지는 않고요. 한국의 정부는 아직도 한 3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부담을 잘 감당하면서 한일 관계 자체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대사님께서 해외 북한 외교관들과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세대와 달리 또는 또 저도 나이 많은 세대니까 저보다 젊은 세대들은 우리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북한을 볼 때도 그저 하나의 다른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또 북한도 우리 남한을 볼 때 북한 젊은 세대도 저들이 원래 내 형제 자매이지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런 예를 드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은 미국으로 이민 간 삼촌이 40년 만에 한국으로 왔는데 내가 그 삼촌을 생전 처음 봤는데 그 삼촌을 딱 봤을 때 삼촌 너무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느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삼촌과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같이 놀기도 했고 같이 나에게 용돈도 줬고 나와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삼촌에 대해서 생각이 각별할 수밖에 없지만 이분이 내 삼촌이라고는 하는데 미국에 40년 동안 살다가 처음 한국으로 와서 약간 나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내 마음으로부터의 공감이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것처럼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감정도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역할도 크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세대들은 실제로 북한 출신을 본 적이 없고 저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도 북한에 살다 오신 분이니까 또 저를 어릴 때 키워주신 우리 외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함경도 말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서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북한 말을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북한 말은 TV에서나 보지 또는 유튜브에서나 보지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5,000명의 탈북민들이 여기서 활동하시는 걸 보았을 때 저분들이 약간 억양은 우리랑 다를지 모르지만 마치 한국 내에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있듯이 그냥 사투리구나, 우리랑 똑같은 한국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데는 탈북민들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라는 그 유대감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야 결국은 나중에 북핵 문제도 해결되고 남북한이 협력하고 대화해서 우리가 통일에 가깝게 갔을 때 많은 국민들이, 남북한의 주민들이 마음으로부터 그런 통일과 그런 열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